오늘도 건강지킴이 기운팜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운팜 채널의 건강정보는 각종 언론기사, 전문 연구자료와 관련 논문 등을 분석해 작성됩니다. 사람의 나이, 질병의 유무 체질과 건강 상태는 모두가 다르고 개인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여 보아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과 노화에 대한 건강의 법칙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젊은 몸으로 15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젊은 몸으로 150세까지 사는 것 가능한 일일까요? 가까운 미래에 와 있습니다.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영노화라는 젊게 오래 사는 시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시대가 바뀌면 질병도 바뀌게 되는데요. 다가오는 미래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려면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 알아봅니다. 노화를 막는다는 말은 영어로 안티에이징이라는데요. 지금까지는 과학자들은 노화를 멈추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안티에이징 시대에서 노화를 역전시키는 영노화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건강 법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건강의 법칙 중 첫 번째는 노화는 질병이다. 그래서 노화도 치료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늙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과학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에 속한 과학자들은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WHO는 결국 국제질병분류에서 노화의 확장 코드를 허용한 상태입니다. 노화와 관련된 신부전 노화로 인한 폐질환처럼 노화도 죽음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똑같이 늙는 것이 아니라 체질이나 평소 생활 습관에 따라 노화되는 속도가 각각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심장의 노화가 가장 빨라서 심장의 기능이 다해서 죽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폐의 노화 속도가 빨라서 결국 폐질환으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의 법칙 두 번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입니다. 노화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노화가 진행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세포가 좀비 세포처럼 노화를 가속시키는 현상이 관찰되고요. DNA 가닥의 끄트머리에 텔로미어라는 염색체가 있는데 DNA 가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노화도 가속화된답니다. 또 노화 과정에서 에너지 발전소 역할을 하는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등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특징들, 즉 세포 손상이 축적되는 것을 노화라고 한다면 세포 손상이 많아 축적된 사람의 나이와 조금 축적된 사람의 나이가 생물학적으로 같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출생을 기점으로 살아온 시간적 나이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의 법칙 세 번째는 가장 흥미진진하면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가? 100세 시대가 아니라 15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오래 산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양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여생을 보내거나 기저귀 차고 지내는 노인의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인데요. 상상을 해보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상상으로 젊은 몸으로 150살까지 사는 건 어떨까요? 이게 영노화라는 것인데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어떤 영노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검진할 때 가장 힘든 검사 중에 하나가 대장 내시경이잖아요. 그런데 해야 하는데도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약 하나로 대장암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알약 같은 모양의 내시경입니다. 알약 같은 모양의 내시경을 삼키면 몸 내부를 촬영하고 몸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섭취형 장내시경입니다. 지금은 금액이 비싸지만 정말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경이로운 일은 이런 섭취용 기기뿐만 아니라 심박수, 혈압, 심장의 위험 징후를 체크하는 스마트워치라든지 콘택트 렌즈도 착용하면 망막이나 황빈의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고 칫솔과 변기에도 진단 기능이 있어서 구강과 장내 세균의 변화를 감지하고
침대에 누우면 체온, 호흡, 기타 신호들을 모니터해서 건강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신체 인터넷 시대의 도래가 오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 데이터가 끊임없이 스마트폰으로 전송되고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서 어떤 부위에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미리 감지하고 암세포가 증식하기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시대가 가까운 미래에 와 있습니다. 이런 진단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또 다른 영유아 기술이 있는데 정밀의학입니다. 이제까지는 약이 정해져 있고 사람이 정해진 약을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약이 듣지를 않으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상황들이 생겨났는데 개인의 특성에 정확히 맞춘 약물 조합으로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영노화 기술로는 유전공학이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장수를 담당하는 장수 유전자를 삽입해서 젊어지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 치료로서 장기를 이식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를 새롭게 재생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영노화 기술들을 통해서 30세의 몸으로 150세까지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오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환경 파괴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장수가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는 건 아닐까? 부자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건 아닐까? 유전공학은 유전병을 퇴치하는 데도 쓰일 수 있지만 뛰어난 아기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될 수 있는데 계층 간의 불평등을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분명한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늙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법칙이 바뀌더라도 내 몸에 맞게 운동하고 충분한 수면으로 휴식하고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노화 시대가 온다 하여도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은 투자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관리 안 한 사람은 투자 비용과 수고로움이 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건강의 주체가 되어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내용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운팜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